네, 안녕하세요. 바나나웍스의 홍 실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 실장님. 오늘은 도배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볼까 하는데요. 실장님, 도배랑 페인트 중에 실장님은 뭐가 더 좋으세요? 주거 지역을 기준으로 잡는다고 하면 저는 1순위는 도배. 제일 첫 번째로는 비용이죠. 제가 계속 먼저 처음에 언급하는 게 비용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돈입니다. 돈. 페인트로 했을 때에는 관리가 조금 힘들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집에는 여러 벽면이 있죠. 한 벽면에 약간 상처가 났다, 오염이 됐다 라고 기준을 잡았을 때는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그 한 면 전체를 다 도장을 새로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색깔이 이색이 완전히 납니다. 근데 도배 같은 경우에는 한 폭 한 폭 이렇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폭만 갈면 되거든요. 관리 면에서도 조금 월등히 뛰어난 거는 도배가 조금 뛰어나죠. 실장님, 요즘 무몰딩 인테리어가 대세로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무몰딩으로 도배가 가능해요? 여기서 잠깐! 여기서 말하는 무몰딩은 특수 마감재를 사용하는 제로 몰딩이 아닌 몰딩 자체를 삭제하는 무몰딩 공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실장님, 다시 나와주세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하는데 이게 의미가 되게 깊습니다. 무몰딩이라는 거는 몰딩이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일단 몰딩이 없이 도배지, 천장 도배지, 벽면 도배지까지 내려오는, 이렇게 꺾여져서 내려오는 부분은 매끄럽게는 가능은 합니다. 근데 밑작업을 많이 해야 되겠죠. 제가 되게 많은 설명을 해요. 이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석고 작업을 또 해야 되고, 이런 충분한 공정을 제가 이제 다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어쨌든 무몰딩은 이 몰딩을 최대한 축소시키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비용적으로 봤을 때는 무몰딩을 제일 저렴하게는 하실 수는 있어요. 인테리어 샘플북. 네, 그러면 실크 벽지랑 합지 벽지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벽지는 딱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요. 실크 벽지, 합지 벽지. 이건 뭐 제일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건데 제일 큰 차이점은 소재가 조금 있고, 실크 벽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실크 벽지는 기본적으로 위에 표면에 PVC 코팅이 되어 있어요. PVC 코팅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면, PVC 코팅이라는 거는 위에다가 이제 막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뭐 엠보 기능을 좀 가질 수도 있는 거고, 실크 벽지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콘크리트 면이 웨이브 치는 거를 최대한 보강을 좀 잘 해줄 수가 있어요. 합지 벽지, 실크 벽지를 굳이 권한다고 하면 좀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오래된 벽면일수록 실크 벽지가 조금 더 좋죠. 그리고 이제 합지 벽지는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합지 벽지의 소재가 뭐냐 그러면 종이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종이. 근데 순수 종이는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 위에다가 색도 입혀야 되고, 종이라고 하면은 금방 오염도 되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크 벽지보다는 친환경적이지만, 도배지가 하나가 쭉 길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도배지는 폭대로 이렇게 이어서 붙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합지 벽지는 이렇게 올라타요. 이음새 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딱 봐도 아, 이게 합지다, 실크다라고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마감이 전반적으로 깔끔하지도 않고, 그리고 콘크리트나 시멘트 이런 벽면에 우글거리는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합지 벽지는. 그러면 실크 벽지랑 합지 벽지를 선택할 때 좀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집에 인테리어를 하는데 마감재로 도배를 어느 정도의 금액까지 쓸 수 있느냐에 따라서 합지냐 실크냐는 확연하게 좀 나눠요. 진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마루에다가 다 모든 예산을 다 투자를 할 거다, 가구에다 투자를 할 거다, 이렇게 분야가 있잖아요. 근데 도배에다가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모든 걸 다 투자한다고 하면 실크를 하는 게 제일 좋죠. 왜냐면 벽이 좀 깨끗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로는 실크에다가 일단 투자를 좀 하시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반대로 두 번째로 난 벽면은 중요하지가 않다, 크게 가구라든가 이런 걸로 다 가릴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합지로라도 마감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집안에 좀 어린 아이가 있는 경우, 어린 아이라는 기준을 제가 왜 뒀냐면, 피부가 예민한, 뭐 호흡기라든가 피부가 좀 예민한 이런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요새는 뭐 실크 벽지도 친환경 인증되어 있는 벽지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실크보다는 합지가 조금 더 친환경적입니다. 그리고 밑작업도 좀 확실하게 본드라든가 이런 게 좀 덜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종이 위주로 많이 자재가 형성되어 있는 합지로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봐요. 그러면 도배 작업할 때 밑작업이 중요하잖아요. 모든 공정이든 간에.
그러면 도배 작업을 할 때 밑작업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모든 공정, 그러니까 모든 뭐 공사뿐만 아니고 모든 거는 기초 작업이 제일 중요해요. 화장을 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죠? 기초가 중요하죠. 그렇죠. 네, 기초 작업이 제일 중요한데 일단 도배만큼 기초 작업을 잘 해놔야 되는 공정은 또 따로 없어요. 네, 그만큼 마감 바로 직전의 작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 작업자가 기초 작업도 하고 그 다음에 마감도 그 작업자가 붙일 거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예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크 벽지든 합지 벽지든 우리가 이제 정배지를 바를 때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벽면에 울렁거림을 좀 최대한 어떻게 잡느냐가 도배지의 제일 큰 관건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고객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것 중에 퍼티 작업이라고 하죠.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 나 있거나 벽에 상처가 움푹 패여 있거나 이러면은 기본적으로 퍼티 작업을 해가지고 벽면을 좀 깨끗하게 맞춰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퍼티가 좀 마를 때쯤에 샌딩 작업을 하죠. 샌딩을 조금 이제 곱게끔 샌딩 작업을 하고 벽지가 들뜨거나 하지 않게 우리가 이제 밑작업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래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얘네들은. 그리고 나서 이제 기초 작업 중 하나인 초배지 작업을 잘할 수 있게 도배의 내구성이 더 오래가고 조금 더 튼튼하고 오염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조금 더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초 작업을 좀 꼼꼼하게 하는 이유가 있죠. 포르말데이드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잠깐만요. 포르말데이드는 유기화합물의 일종으로 실크 벽지에 코팅된 플라스틱 소재에서 방출된다고 합니다. 너무 어렵다. 이 포르말데이드라든가 뭐 피부가 좀 따갑고 들뜨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 좀 바람 맥급 이렇게 그런 재질로 되어 있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기초 작업을 무수히 많이 진행을 하죠. 도배는. 왜냐면 시멘트 바로 다음이 도배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많이 하는 게 기초 작업이에요. 그러면 아까 초배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초배지가 기초 작업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작업을 꼭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죠. 네. 초배지라는 거는 표현이 이제 초배지인 거지 말 그대로 기초 작업 이제 도배지를 하기 위한 제일 첫 번째 스타트 작업인데 초배지를 하지 않으면은 일단 실크 벽지건 뭐건 뭐 붙일 수는 없죠. 네. 붙이는 면도 안 나오고 본드 처리라든가 이제 쉽게 도배지는 이제 풀로 많이 이제 붙이잖아요. 그 풀 처리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초배지 작업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크 벽지 초배를 할 때 사용되는 자재가 부직포랑 아이텍스가 있는데 그 둘의 차이점은 뭐예요? 일단 둘의 차이점을 보면은 시공 방식이 확연하게 좀 다르죠. 이 부직포 작업은 이 필요한 포인트에다가만 부직포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도배 실크 도배지가 벽에 붙기 위해서 이게 떨어져서 이렇게 시공이 되는데 이게 힘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포인트에다가 듬성듬성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네. 듬성듬성 부직포 작업을 해서 거기다가 풀칠을 해가지고 실크 도배를 붙이는 거고 아이텍스라는 거는 벽면 한 면 전체에다가 다 바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이텍스는. 근데 이 과정에서 물론 자재가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단가적인 차이에서는 크게 없어요. 크게 없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시간이 더 들어가거나 덜 들어가거나 약간 이 정도 차이가 있는 거죠. 장단점은. 근데 부직포 작업에 조금 손이 익으신 분들은 아이텍스 작업을 못 하세요. 아이텍스 작업을 하신 분들은 부직포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이텍스는 전체적으로 실크 도배를 했을 때에는 약간 좀 흘러내리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손이 예민한 전문가가 해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다. 그리고 벽면이 많이 꺼져 있거나 꿀렁꿀렁하거나 상처가 많은데 쉽게 기초 작업으로도 잘 메꿔지지 않을 정도로 벽이 많이 함몰되어 있거나 돌출되어 있는 이런 벽들은 아이텍스 작업을 기본적으로 하지만 이거를 했을 때 아이텍스 전문 좀 많이 해보신 도배사를 이용을 하시는 게 제일 좀 좋다고 봐요. 인테리어 샘플북. 마지막으로 도배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그분들한테 주의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현장 상태를 비전문가가 봤을 때는 절대 답이 안 나옵니다. 도배는 그래요. 준비하실 게 조금은 많아요. 비용은 저렴한 공정 중에 하나인데 다른 것보다 조금 더 예민하게 보셔야 되고
예민하게 조금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의 공정이 도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전문가한테 전문가한테 현장을 한번 견적을 한번 받아보시면서 좀 넌지시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하나의 팁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인테리어 업체를 한 군데, 세 군데를 선정을 해서 불러가지고 감리 보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여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바나나웍스의 홍 실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외에 추가로 좀 공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그런 게 있으시면 저희 바나나웍스 인스타나 메일로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활용해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